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한 주 전과 지금 또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시장의 신호 먼저 좀 잡아주세요. 지난주와 다르게 이번 주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3일 연속 상승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조금 변동성을 좀 나타냈었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작은 변동성을 나타내긴 했었습니다만 장 막판에 상승 마감하면서 3일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진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틀 연속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오늘 조정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죠. 어제 우리 시장을 끌어내렸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하락했었던 것들이 어제 우리 국내 시장을 좀 하락시켰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그 매물을 소화해내가면서 결국 3일 연속 상승했다라는 것은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안도의 그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요소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테슬라의 하락입니다. 테슬라가 그저께 많이 빠지고 어저께 조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 3일 전에 많이 빠졌다가 어제 시간에 조금 반등 줬다가 오늘 또 빠졌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테슬라에 대한 뭐 개별 악재이긴 했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애플의 하락, 그다음에 이번 주에 테슬라의 하락이다라는 것은 물론 개별 악재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안 빠지고 있었던 영역이었거든요. 안 빠지고 있었던 영역들의 주식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시장에 불안감을 더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셈법을 한번 해보죠. 일단은 시장에 3일 연속 올라왔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 강한 속에 있어서도 개별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대장주였던 애플과 테슬라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 만약에 이들이 빠지기 시작한다라면 이들은 지수와 상관없이 빠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살 돈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애플과 테슬라가 빠지기 시작한다라면 이들은 매물을 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익절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잘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시장의 변화. 물론 뒤에 가서 국내 시장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국내 시장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글로벌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더 나빠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생산자 구매 지수가 조금 나빠졌는데 오히려 이런 건 좋죠. 지금은 좋은 지표보다는 지표가 조금 소강 상태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소강 상태로 나오는 지표, 더군다나 미국의 국채도 조금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일단 유럽 시장이 별 큰 문제는 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유럽발 악재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렸었는데 다행히도 유럽의 발빠른 대처, 특히 이제 영국의 발빠른 대처죠. 이런 것들을 막아내겠다라는 의지를 시장에 표명했다라는 것이 주식 시장에 있어서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게 하는 중요한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금리를 빅스텝으로 더 이상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더 퍼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까지는 물론 125bp에 대한 금리 인상의 룸을 열어놓은 상태지만 내년도에는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시그널들이 시장에 있어서 안도 랠리를 펼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당장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우리나라에서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한 3일 정도 올랐죠. 물론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3일 정도 오른 상태에서 오늘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4일 연속 상승입니다. 현재 지금 펀드멘탈에 대한 기대감들은 많이 낮춰진 상황에서 내일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시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볼만한 부분들까지 함께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오늘장에 투자자분들이 꼭 봐야 될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장이 이제 흔들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산 10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어제 이제 뭐 게임 엔터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종목군들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산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뭐 SK하이닉스, LG엔솔, LG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정말 뭐 7, 8%씩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죠. 역시 지금 시장은 펀드멘털장이 아니라 수급장이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이런 종목을 건드려준다라면 결국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게 하이닉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표주는 삼성전자고요. 시가총액 2위인 LG엔솔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하이닉스가 대장이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금요일도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삼성전자를 끌어올렸고요. 화요일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올라가긴 했었습니다만 어제 장세에서도 하이닉스 4% 올라갈 때 삼성전자 1.25%밖에 안 올랐죠. 결국 시장의 지금 중심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얼마큼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증시 이제 바닥권 논란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혹자들은 1900까지 간다라는 얘기들이 지난주부터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선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또 테스트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보죠. 지금 지수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게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지수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이러한 시간이 좀 더 지속이 된다면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후에도 지수가 흔들리지 않고 다음 주 중반까지 이렇게 된다면 지수는 바닥을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지수를 건드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단기 신용 매물이거든요. 근데 지수가 만약에 2200선에서 이렇게 횡보를 한다면 단기 신용 매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결국 정상적인 수급 논리로 들어가고 또 한편에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물론 강력하진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소수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치고 있죠. 매물 공백 구간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자가 없는 상태에서 조금만 사자가 들어와도 이러한 대형주들이 쉽게 올라가고 있는 장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살 수 있는 돈의 여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새로운 자금이 해외에서 유입되기보다는 그동안 팔아놨던 것을 국내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고 기관도 지금 많이 살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이닉스를 사고 싶은데 신규 자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걸 팔고 하이닉스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외국인과 펀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개별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지수와 연계해서 수익을 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소위 벤치마크라고 해서 지수 대비 수익률을 따라가 줘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이닉스와 LG엔솔이 움직이면 지수가 올라가죠. 그러면 하이닉스와 LG엔솔을 편입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당연히 시켜야 지수를 따라갈 수 있죠.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고밸류라고 평가받는 종목들을 파는 거죠. 그게 어제 중소형주의 매도세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소형주들이 당분간 시세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중소형주 아무리 올려봤자 지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그러죠. 지수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이거를 따라잡아서 수익률을 따라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괜히 코스닥 같은 거 건드려가지고 지수랑 아무런 상관없는 거 해서 수익을 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소형주 단에서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대형주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런 현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요. 그러면 개별 종목 단에 있어서 신용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신용 리스크는 불거지는 거죠. 이건 지수랑 상관없이 종목과 업종별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시장이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취약한 장세입니다. 대형주를 갖고 계신 안정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이제 좀 지수가 올라오나 내 종목이 올라오나 기분 좋으실 수 있습니다만 개별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라면 이 장은 정말 어려운 장이고 정말 보기 싫은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정확히 읽어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낙폭과대주들을 덥석덥석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지양해야 될 문제입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율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지금 힘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들이 여태껏 보이지 않았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장세고 이러한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힘의 균형 논리로 보셔야 돼요. 결국 시장은 나중에는 펀드멘털 장으로 갑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죠. 우리가 펀드멘탈을 무시하고 지수를 산다라면 주식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우세합니다. 증시에 그런 격언이 있죠.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한다라는 거. 지금은 수급장입니다. 그러면 수급이 어디 쏠리고 어디에 몰려 있는 걸 파악하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 수익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단지 밸류가 낮아졌다, 이 종목 많이 빠졌다, 이런 식의 논리는 즉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가 대형주 위주의 장으로 편성이 되어가고 있다. 그 근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도 있고 또 뭐 물가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기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잠재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경제 지표는 좀 지켜봐야죠. 근데 경제 지표도 최악의 국면을 지나간다라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서로 경제 지표들이 잘 나와서 다시 한번 시장에 충격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걸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안 살 요소를 찾는 것이 더 빠르고 더 많습니다. 이유를 찾으려고 들면 안 살 이유가 더 많죠. 하지만 우리는 현상을 보셔야 됩니다. 왜 얘들이 살까라고 고민하는 것과 이들이 살만한 이유가 뭘까를 찾는 것보다 이들이 사네? 이러면서 지금 힘의 균형이 대형주로 쏠리고 있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지라는 것을 읽어내셔야지 이들이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들과 상관없이 내가 다른 쪽에서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본다라면 시장과 동떨어진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식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현상을 정확히 보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해야지 현상을 무시하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만 간다라면 항상 주식시장과는 떨어진 다른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대형주 장세가 이번 주 후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좀 올라갔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는 자제해야 돼.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가 좀 낫다라는 시각으로 전략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아무래도 중소형주로 수익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 위주의 매수를 하고 있고 어제같이 다소 좀 흔들리는 장세에서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 리스트 좀 상위에 있는 종목은 다시금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들 종목 위주로 시장의 구도가 좀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또 대형주가 오르면 중소형주 쪽으로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고 있습니다. 지수 전반에 대해서는 크게 좀 가늠하기 현재 상으로는 어렵다라는 의견도 함께 들어봤네요.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이었습니다.